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화학은요, 코스모 신소재의 지주회사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코스모 앤 컴퍼니라는 기업이 코스모 그룹의 지주회사로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코스모 앤 컴퍼니는 비상장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스모 화학이 지주회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코스모 화학은 상장 기업들 중에서 지주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코스모 신소재는요, 2차 전지 소재 기업이죠. 코스모 화학도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지주회사는 사업회사하고 시세가 유지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흔히 지주사 할인 요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걸 모두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시세가 그렇게 간다는 것만 알면 돼요. 특히나 저는 소재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소재와 장비, 테마를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테마, 어떤 테마, 어떤 테마 이렇게 분류도 되지만, 그 안에서 큰 테마가 형성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반도체 테마, 그리고 2차 전지 테마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때, 이 안에는 소재주와 장비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무조건 소재를 공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재는 계속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즉 소비가 돼요. 그런데 소재가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장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장비의 수요도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장비는 한번 설비 투자가 일어나면요, 장기간 장비에 대한 수요가 없어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기업 내에서 현금 흐름이 좋을 때는 엄청 좋은데, 좋고 난 이후에는 한동안 침체기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일종의 사이클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코스모 화학은 코스모 신소재와 일정 부분 시세를 같이 하기 때문에 소재주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지주사 그리고 사업회사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눴을 때 무조건 사업회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이 있어요. 자, 장비와 소재를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장비는 소재만큼 상승은 하는데 소재는 장비만큼 상승하면서 길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장비가 상승을 할 때의 상승폭이 소재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비교가 가능하겠죠. 지주사와 그리고 사업회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회사가 더 길게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지주사가 사업회사에 대한 시세를 키 맞추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지주사의 상승폭이 단기적인 상승폭이요, 사업회사보다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2월과 3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고가에 대한 체크를 할 때 몇 프로가 올라야 되나요? 여기 보이시죠? 80%가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상승은 가능하지만 코스모 화학은 추가적으로 고가 돌파해서 시세가 유지되고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고 2차 전지 산업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부분에 소외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코스모 신소재 대비해서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2차 전지 소재주의 최고 대장주는 당연하게도 에코프로입니다. 이 부분은 코스모 화학을 매매할 때 코스모 신소재의 가격을 파악해서 코스모 화학의 이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데, 코스모 신소재의 가격을 파악할 때 최고점을 에코프로의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코스모 화학의 단기적인 상승폭이 커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기본이 되는 건 코스모 신소재고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최대 상승폭은 에코프로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에코프로가 상승하니까 올라간다, 이게 아니에요. 에코프로가 지금 올라가는 건 다시 실적을 확인해서 밸류에이션 수치는 낮추고 주가는 다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실제 프리미엄을 받는 폭은 지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 나왔죠. 코스모 화학이 지주회사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대비해서 단기적인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고, 그 가격 전략이 확보되었을 때 그 다음은, 잘 들으세요, 보유 전략인데, 그 보유 전략은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된다. 왜? 매매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요, 심리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심리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시세 절대 못 먹어요. 먹을 수 있겠죠? 운이 좋았을 때. 꾸준히 유지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코스모 화학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화학 같은 신고가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코스모 화학에 대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선물인 신고가 종목에 대한 매매 기법,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코스모학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어떤 종목이든 시세가 시작하는 그 구간은
무조건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요. 자, 그런데 코스모 화학은 지금 신고가 구간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코스모 화학을 노려야 되는 건 어디까지예요? 신고가 구간을 달성하기까지의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반등 구간을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강세를 보일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적인 상승폭이 코스모 화학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거기까지만 공략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너 돈 얼마 벌었니? 이겁니다. 너 수익률 얼마니?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가격을 형성하고 그 이후에는 뭐가 돼야 돼요? 보유 전략이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단기적인 보유 전략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단기는 2주 안에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 투자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2개월을 넘기면 안 돼요. 왜 2개월을 넘기면 안 되느냐? 주식시장의 시세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코스모 화학이 2만원 초중반대에서 10만원 가까이 대략 4배 정도의 상승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한 달, 두 달, 석 달, 물론 한 2달 반 정도 걸린 게 끝이죠. 에코프로 영향 있겠죠. 근데 에코프로도 8배 올라가면서 이 정도 기간에 끝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석 달이 아니라 2달로 잡았느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확인 과정으로 빼야 돼요. 그래야 보유기간을 줄일 수 있다. 보유기간이 줄여야 주식 투자할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가격을 잘 잡아서 보유 전략을 잘 만들어서 이걸 토대로 심리가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스모 화학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스모 화학은 상장 기업들 중에서 코스모 그룹의 지주사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사는 사업회사 대비해서 상승 기간이 길지 않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가 더 강한데? 이러면 더 긴 거 아니야? 5년치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대비해서 상당히 큰 시세를 먼저 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지주사보다 사업주를 해야 되지만 그리고 에코프로는 특이점이 있어요. 에코프로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아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만약에 분사를 하게 되었을 때 기업 분할이죠. 평가를 제대로 받는 상황이 아마 올 겁니다. 이런 부분을 모두 감안했을 때 코스모 신소재가 갈 수 있는 최대폭이 결정되고요. 그걸 토대로 코스모 화학의 단기 시세만 공략하고 빠지면 된다. 왜? 결국에는 사업회사가 더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그냥 공개된 장소에 누구나 받아갈 수 있게 제가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보이시죠? 19페이지까지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코스모 화학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든 분들이 다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코스모 화학은 지주사입니다. 그리고 지주사는 사업회사 대비해서 시세가 적어요.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뭔가 코스모 화학이 앞으로 시세가 막 쫙 나오면서 고가 돌파하고 더 가겠다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모두 다 감안한 내용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했으니까 모든 분들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문자 보내세요.